韩国6小时戒严夜，他徒手挡枪，网络爆红。 이걸 막지 못하면 계엄 해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이다라는 생각에 몸을 던져서 막았던 것 같습니다. 겁이 안 나요? 겁이 났죠. 저도 사람인데. 尹锡悦能否熬过首尔之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风云对话专访韩国共同民主党发言人安桂玲，第一视角还原戒严之乱。 12月3日晚，韩国总统尹锡悦进行了6小时短暂戒严。戒严军在国会与民众发生冲突，一名年轻女子挡枪的画面备受关注。她力阻军队进入国会，画面拍摄下来后在网络爆红，成为戒严之乱中令人印象深刻的一幕。她叫安桂玲，曾经是一名电视台新闻主播，踏入政坛只有2年时间。 凤凰卫视特派首尔记者霍伟伟专访了安桂玲，如今他任在野党共同民主党的发言人。截至目前，安桂玲已接受了多家外媒专访，包括 BBC、CNN、卫报等。 바쁘신 와중에 저희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인터뷰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몇 번째입니까? 한 6개째? 어제부터 네. 이렇게 많이 왔어요?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영상이 해외에서도 많이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건 생각하셨어요? 전혀 못했죠. 전혀 못했습니다. 네. 그럼 그 계엄 선포 그때 돌아가 볼게요. 그때는 어디에 계셨고 어떤 반응이었어요?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송년회 같은 여러 행사 가서 좀 인사드리고 주민들 뵙고 하고 이제 늦은 저녁을 먹을 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0시도 아니고 밤 10시 넘어서 왜 기자회견을 하지? 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봤죠. 그런데 갑자기 비상계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야? 하고 너무 놀랐고 이게 현실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뭐 일단 국회로 가야겠다 해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국회로 왔습니다. 89년생 알고 있는데 네. 그 전에 계엄을 경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989년에 태어났고 민주화 운동은 교과서, 뭐 영화 그런 걸 통해서 배우고 알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게 맞나?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에 돌아오실 때 혹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는지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알고 계셨나요? 일단은 가야 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좀 예고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건 계엄이 선포가 되면 물론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배워서 알고 있는 건 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안건 표결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구금이나 연금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사라진다. 뭐 그런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회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로 왔고 도착을 하니까 경찰들이 문을 막고 있었어요. 저는 국회 저기 정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거기도 경찰이 막고 있더라고요.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 그래서 출입증을 보여주면서 나 당직자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래도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실랑이 끝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더 늦은 시각에 오신 분들은 아예 못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때 춤을 잡을 때 심정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계엄 해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이다라는 생각에 몸을 던져서 막았던 것 같습니다. 겁이 안 나요? 겁이 났죠. 저도 사람인데 무섭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고 있었어요.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시민들은 밖에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았다고 하잖아요. 저라고 피할 수 없죠. 저보다 더 용감한 시민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시민들이 막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자문이나 호문 여러분들이 다 경찰들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 계엄이 선포가 되고 빨리 국회에 도착하셨던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밖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계엄 처음 시작해서 해제까지는 6시간밖에 안 돼요. 저희 보기에는 되게 짧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느끼에는 이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까마득했죠. 까마득했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했고 무섭기도 했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이 됐는데도 통과가 됐는데도 그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새벽 4시까지인가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지 좀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현장에서 춤을 잡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12月10日，韩国国会召开全体会议，通过了要求迅速逮捕尹锡悦等8人的决议案。决议案强烈敦促迅速逮捕尹锡悦、前国防部长官金农显、前行政安全部长官李祥明等人。此外，韩国国会全体会议当天还表决通过了调查尹锡悦等人发动内乱嫌疑的内乱常设特检法。 그 전에 한국말에서 3일 첫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간이 되게 짧게 얘기하는데 이번 계엄 시간도 6시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걸 왜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예정됐던 정상회담도 취소됐다고 하고 경제는 어때요?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제가 의문입니다. 여당에서 지금 새어나오는 얘기는 대통령님이 이번 계엄이 민주당을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스스로 내가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건 내가 법을 어긴 거다라고 스스로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2月7日上午，韩国总统尹锡悦发表电视讲话，首度就紧急戒严致歉。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事实上，韩国国内关于政治主张的分歧和争端早已显现。4月韩国国会议员选举中，执政党大败，仅获108席，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及其卫星政党共赢得175个席位，继续保持国会第一大党地位。这是韩国宪政史上议席数差距最大的朝小野大局面。在此局面下，国会频繁的弹劾行动成为了尹锡悦发动戒严的理由之一。 대통령님이 계엄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서 국회도 마비되고 정부도 마비되고 어쩔 수 없이 계엄 선포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요?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하고 정부도 마비돼 선되면 이렇게 국회는 마비되지 않았어요.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계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국회는 마비되지 않았고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엄을 선포해서 온 국민을 불안감에 떨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기에는 국회에서 사실 민주당 단독으로 법 처리하고 탄핵하고 이렇게 쭉 단독해 왔는데 이게 마비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민의를 대신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막고 있었잖아요. 거부권 행사만 20차례가 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마비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부를 마비시켰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그거야말로 대통령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12月7日，韩国总统尹锡悦弹劾案因遭执政党国会议员抵制，投票数为其法定通过人数而被废止。毫无疑问，在野党不会就此止步，已经明确表示将不间断地提交弹劾案，施压执政党做出改变。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执政党称，虽反对弹劾总统，但仍将有序推进总统尹锡悦下台。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尹锡悦的弹劾动议案若被国会通过，他将被立刻停职，由总理代行总统职权。按照法律规定，宪法法院应在180天内作出弹劾是否成立的判决。而此前的总统弹劾案审理，卢武铉案用了63天，朴槿惠案用了91天。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제가 와서 많이 보도했는데 그때 탄핵 얘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사실 되게 어렵게 탄핵 얘기 꺼내는데 지금 탄핵 얘기 너무 쉽게 꺼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며칠 뒤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국민들이 제일 크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검사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쭉 계속 탄핵하니까 밖에서도 탄핵을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다기보다는요, 탄핵은 국회가 가진 권한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검사나 장관이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이나 위법을 저질렀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길거리에서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된 원인 규명조차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 책임져야 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사용해서 탄핵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탄핵 이미 쉽게 꺼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탄핵해 가지고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글쎄요, 그건 너무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탄핵이라는 게 너무 남발되고 쉽다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은 국회가 가진 권한이고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탄핵 남발 이런 게 오히려 정부나 여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운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여서야대 상황에서 나라가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여소야대 이런 상황에서도 협치라는 게 있잖아요.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걸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여소야대 상황을 만든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뽑은 거 아닙니까? 뽑았죠. 근데 그렇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10년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다시 탄핵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상상하기 싫은 현실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왔다는 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저는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若尹锡悦弹劾案获得宪法法院认可，按照程序，2个月之内就要进行总统选举。而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通过这一次戒严风波中的表现，声望得到提高，是2027年韩国大选的热门候选人。然而，针对李在明的多个刑案再审，已有案件发起再审。韩国以3审制为原则，每一次审判要在3个月内完成，距离终审至少有6个月时间。如果李在明未来在这些案件终审中被判有罪，他将失去参加下届总统选举的资格。但若大选时间提前，他将有机会在案件终审前就参选。 시민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어떤 분이 민주당은
민주당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 받을 거 다 받고 있고요. 재판도 받을 거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떻습니까? 특히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논문 표절,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등등의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정부 여당에서 뭐만 하면 이재명 방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정부 여당이야말로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고 아니에요. 마무리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도 판결 몇 개 나와가지고 최종 판결 쉽게 내년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 있고 근데 그 재판에 넘어간 사건들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현되면 다음에 서건에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급한 거 아닌가라는 반론도 있고 어떻게 그것 때문이라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을 외치진 않겠죠. 정말 그런 목적이라면 민주당 안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퇴진 요구는 전 국민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음 제가 인터뷰할 때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한국 제도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건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그 역사를 후퇴시켰죠. 그런데 국민들의 DNA에는 그런 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우리가 나서서 지키겠다면서 국회로 그리고 거리로 다 나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좀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이 김에 수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아니면 어떻게 수정이요? 이 제도를 자체를 대통령 제도요? 대통령제나 아니면 총리제나 대통령제와 관련해서 4년 중임제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상황에서 사실 이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전에는 4년 중임제, 그러니까 개헌 등을 통한 대통령의 그 자연스러운 임기 중단, 탄핵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다른 길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거나 탄핵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실 때 탄핵 트라우마 얘기하셨는데 여당에서 이 트라우마가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을 동참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번에 탄핵안이 통과 안 되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발의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저는 정말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죠. 2년 그렇죠. 네. 조금 그 넘었습니다. 전에도 저희하고 같은 직업 있고 네. 방송에서 계속 봤는데 이렇게 2년 지나서 다시 돌아보고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 더 일찍 시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가진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은 없고 저도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언론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자유가 많이 후퇴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언론 탄압 이 시도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외신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